안녕하세요, 끼리 아빠입니다. 끼리 엄마는 퇴소 전날 너무 긴장해서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내 앞날은 어찌 될지. 퇴소하는 날이 주말이라 산후도우미 없이 바로 실전 육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더 그랬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씻을 시간조차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곧 조련 퇴소인데 집에 도착해서 신발 벗고 어떻게 신생아 24시간을 보낼지 직접 겪어보고 알려드립니다. 집에 도착하면 차례로 손을 씻고 나서 아이를 눕히면 되는데요. 아이를 보면서 멍하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그 부분이 너무 어색했었어요. 그러다가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유튜브로 많이 봤지만 막상 오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때 우는 이유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쌌다, 배고프다, 심심하다, 졸리다. 성인은 정말 기분 안 좋을 때 막 울잖아요. 신생아는 모든 거를 울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우나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식당 가면 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저기요, 저희 기저귀 좀 한번 갈아주실래요?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뺏겼습니다. 저희 그러면 우는 인형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첫 번째로 쌌다입니다. 수유텀이 아닌데 아기가 온다. 바로 기저귀를 확인합니다. 보통 기저귀가 빵빵하면 간다고 하는데요. 소변을 많이 싸면은 기저귀가 정말 발효된 빵처럼 부풀어 있어요. 근데 꼭 소변을 많이 싸지 않더라도 저희끼리처럼 기저귀가 조금만 젖어도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젖어서 축축한 느낌 자체가 싫은 거죠. 신생아는 이런 느낌이 처음일 테니까요.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자주 갈아주었던 것 같아요. 언제 기저귀를 갈아주었는지 헷갈린다 싶으면 수유 직전에 갈아주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둘째로 배고프다입니다. 기저귀가 뽀송뽀송한데 운다? 어플이나 수첩에 체크한 수유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고프면은 아이에게 꼭 수유를 시켜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트림을 시켜주시는데 트림이 나온다고 해도 20분 정도를 토닥여서 소화를 돕는 게 좋습니다. 혓바닥을 아래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면서 해주면 좋습니다. 베이스트 주면서. 그리고 나선 아이를 옆방구에게 내려놓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의 유일한 휴식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심하다입니다. 먹, 놀, 잠 많이 들어보셨죠? 똑개 육아에서 나온 신생아 사이클인데요. 신생아는 먹고, 놀고, 자고 이런 사이클로 하루를 돌아간다고 해요. 엄청 어릴 때는 심심하다는 개념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옆방구에 놓고 모빌도 돌리고 초점책으로 시선 맞추기도 연습하면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보통 이때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빨래를 하거나 후다다다닥 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그나마 울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졸렸을 때입니다. 옆방코에 있는 아기가 운다. 그럼 이제 정말 잘 때가 된 건데요. 방을 약간 어둡게 해주시고 재우시면 됩니다. 저희끼리는 대략 한 70일 정도부터 통잠을 잤는데요. 신생아 수면과 팁에 관련된 영상은 너무 길어서 고정 댓글에 꼭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힌 것처럼 하루가 지나가고 5시, 6시가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목욕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욕을 하고 베이비 마사지를 해주시면 통잠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제 정말 밤이 됐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 됐죠. 하지만 조련 직후의 신생아 시절은 심심해서 놀아주는 것 빼고는 낮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조련은 잘 잤는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조련을 퇴소할 때쯤이면 신생아가 태어날 때 엄마한테 받았던 멜라토닌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요. 스스로 생성해야 될 시기까지는 잠을 잘 못 이루게 됩니다. 자는 법을 정말 모르는 영의 상태로 되는데요. 그래서 신생아 때 잠 못 자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2~3시간마다 수유 전 기저귀 갈고 그리고 수유하고 20분 동안 이렇게 트름 시키고 재우고 반복하시면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교대로 자주시는 게 꼭 중요한데요. 저희는 기저귀를 밤에도 자주 갈아줬었는데요. 사실 기저귀를 갈다가 깰 때도 많아서 피곤해 죽겠는데 갈지 말지 고민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산후조리사님이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정신줄을 잡고 새벽에 기저귀를 꼭 갈아주셨어요. 바지만 벗겨도 끼리는 소리를 지를 정도로 정말 피부가 예민했어서 푹신한 곳에 두고 정말 천천히 숨까지 참으면서 갈아주면 안 깨더라고요. 말하고 나니까 정말 좀 슬픈데 이것도 나름 팁입니다. 그나마 주말이 지나고 산후도우미님이 오셔서 숨통이 좀 트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는 양가 도우미 조금 힘들었던 상황 때문에 산후도우미님이 오셔서 육아 팁도 정말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맛있는 밥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1위가 가졌던 피부 예민함이나 기저귀 같은 것도 일찍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였어요. 처음에 조리원 퇴소할 때 생각만 하면 정말
정말 너무 기정했던 기억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지, 잘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실수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도 사람이고 아이는 생각보다 정말 강한 존재니까 아이가 운다, 먹기, 자기, 싸기 이 세 가지에 심심할 때 놀아주기까지 이렇게까지만 기억하면 둘이서라도 아이를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고.